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이라고 적어봤고요. 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주가가 막 오르는 종목들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종이 뭔가 되게 핫하고 트렌디하고 하니까 그런 업종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그 업종의 주식이 좀 없으면 좀 불안해지고 내 건 왜 안 오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꼭 사면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막차.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지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잃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 유행하는 주식을 막 따라가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죠. 근데 유행하는 주식들 보면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그죠? 5% 10% 우습고 도그나 카우나 다 두 배씩 올라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게 평균적인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아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주식시장 연평균 10% 정도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5% 미만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주식이 어떤 업종이 하루에 30% 올랐다? 또는 뭐 올해만 다 두 배, 세 배씩 올랐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평균보다 훨씬 더 극단값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평균에 수렴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또 평균보다 훨씬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얼마냐? 내가 미국 주식시장 평균만큼 연에 10% 벌려고 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목표로 해가지고 12, 13, 14, 뭐 15%를 목표로 할 거냐? 아, 워런 버핏만큼 하고 싶어 해서 20%, 30%를 목표로 할 거냐? 그런데 20%, 30%는 1년의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한쪽 끝 되게 잘 나가는 상황의 주식을 사버리면 되게 안 나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알토란 같이 스노우볼을 굴려가다가 어느새 와장창 깨져요. 깨지고 나면 뭉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뭉치기가. 금세 다시 깨진단 말이에요. 꽉꽉 뭉쳐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빨리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뛰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제에 아주 적합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또는 주가가 올라서 보기 시작한 건 맞는데, 나는 정말 이거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종인 것 같아. 이거 앞으로 정말 메가 트렌드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잘 생각한 걸까? 잘못 생각한 걸까? 혹시 버블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든단 말이죠. 내가 또 상투 잡은 거면 어떡하지? 걱정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약간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먼저 읽어볼 거고요. 이 기사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라서 보여드립니다. 요새는 실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항상 실수를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소리가 이상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네, 테크범님, 소리랑 화면 잘 나옵니다. 아주 그냥 좋은 조수예요. 저한테 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 비즈 기사고요. 레깅스 탑2, 잭시믹스, 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
브랜드 엑스코퍼의 강민준 전 대표가 지분 30%와 경영권 매각 위에 물밑 태핑하고 있다. 국내 레깅스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잭시믹스와 안다르 경영권이 나란히 매물로 나왔다. 잭시믹스의 경우 지분 30%를 보여준 최대 주주가 물밑에서 매각을 추진 중이며 안달은 지분 전량 통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약간 사족을 먼저 달면은 요새 이제 러닝 크루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러닝을 사실 별로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에 없다 보니까 러닝 크루를 이제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나 보고 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레깅스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 한창 이렇게 등산 붐 불면서 이 요가복이 일상으로, 요가복이 애슬레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되거나 더 확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자, 좀 가십거리긴 한데 이 강 전 대표가 이수연 현 대표와 부부 사이였으나 1년 전 이혼했고 이후에도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다가 올해 9월 사임했다. 사내 이사직은 유지 중이다. 강 대표는 지분을 팔고자 하지만 이수연 대표는 계속 회사를 경영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강 대표를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백기사를 자처할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 대표가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이 넘어갈 거란 의미다. 라고 했고요. 안다르 같은 경우는 역시 최대 주주 에코마케팅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 전량이 매물로 나왔다. 현재 에코마케팅이 직간접적으로 들고 있는 지분을 모두 더하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 등이 보유 중이다라고 했고 이 안다르를 원래는 상장을 추진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에코마케팅이 자회사 안다르의 영업이익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안다르를 매각하고 나면 에코마케팅의 이익률을 다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사족을 붙여보면은 이 안다르 같은 경우는 원래 에코마케팅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아니죠. 안다르는 이제 신혜련실 거예요. 아마 신혜련 창업자가 만든 회사고 어, 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의 이제 자회사인 잭스믹스도 이수연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 CEO들이 만든 브랜드였고요. 신혜련 씨는 이제 창업을 하고 남편이랑 같이 경영을 한 거고, 이수연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원래 브랜드 X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하나의, 어, 다른 자회사를 맡은 거죠. 근데 그게 더 커지면서, 현재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꼴 거의 잭스믹스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신혜련 씨하고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퇴진하고 팔게 됐고요. 그거를 에코마케팅이라고 하는 광고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를 잘 하는 회사이고 어 이 브랜드 부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안다르의 레깅스를 광고를 잘 만들어서 광고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하고 그 많이 사니까 결국에는 브랜드의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에코 마케팅인데 이 안다르를 인수를 해가지고 본인의 광고 사업도 잘 해보고 자회사 가치도 키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 본론인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어, 등산할 때도 많이 입었고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고 지금은 심지어 러닝크루까지 이 레깅스, 요가복, 애슬레저 의류를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뭐 남녀노소 요새는 가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분야가 그렇게 잘 되는데 판다? 판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M&A 매물로 나왔다가 무슨 뜻일까? 아까 보면 이런 얘기 있거든요.
현재 뭐 가치가 얼만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50% 붙인다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장사가 잘 되나 보다. 맞아. 나도 러닝크루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레깅스 많이 입고 에슬레저 많이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돼. 잘 되는데 사장이 팔고 싶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닐걸요, 그죠?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데 팔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여기서 더 갈 건덕지가 없겠다. 이제는 이거를 팔고 현금화하는 게 장사를 더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M&A 물건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되겠냐? 좀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먼저 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요 두 가지 키워드로 가는 거예요. 화장품 업체 사모펀드 한 다음에 뉴스 최신순.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팁인데 요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화장품 업체 사모펀드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화장품 사모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가 표출됐었는데 이제는 따옴표 두 개를 붙임으로 해서 화장품 업체와 사모펀드가 정확하게 일치한 상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보면 사모펀드에 관련된 거예요. 마녀공장 브랜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이트 진로그룹이 피아네 사모펀드를 통해서 B&B 코리아 이것도 브랜드죠. 우다이 글로벌 이것도 브랜드죠. 삼성 메디코스 브랜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2024년 9월 딱 두 달치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나와. 또 하나 키워드가 IPO입니다. 이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이 화랑, 각광을 받게 되면 이 주식을 팔고 싶은 거예요. M&A라고 하는 거는 전체 다 파는 거죠. 근데 전체 다 파는데 제가 왜 그걸 M&A라고 안 하고 사모펀드라고 쳤냐 하면은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곳에 그 사모펀드의 눈길과 손톱이 막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펀드를 친 거고 내가 통으로 팔진 않더라도 그래도 현금화를 좀 시켜보고 싶어. 나 돈 좀 만지고 싶어 하는 게 IPO잖아요. IPO 볼까요? 그럼 여기 아로마티카 브랜드죠. 또 볼까요? 구다이 글로벌 브랜드죠. 아까 나온 거죠. 코스온 브랜드죠. 홍진영 회사 네, IM410 브랜드죠. 네. 마스크팩 업체 PNC 랩스 M&A IPO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5개월치만 봤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과거에 잘 나갔던 모두 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모바일 게임은 업체라고 안 하니까 기업이라고 쳐볼게요. 기업이라고 해서 사모펀드 쳐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을 사모펀드가 뭔가 사고 팔아야 여기에 나오겠죠. 똑같이 큰 따옴표 쳤고 뉴스 검색의 최신순이에요. 어디 봅시다. 벌써 2022년으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요때 나온 것 같아요. 2021년 모바일 게임 기업 모비릭스.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기사가. IPO 한번 쳐볼게요.
시프트업 하나 나왔죠. 2022년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죠? 한때는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회사들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LTE, 5G 나오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상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모바일 게임의 IPO하고 사모펀드가 거의 3년 동안 어, 기사가 없어. 그거랑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랑 IPO로 교차 검색한 이 기사가 한 6개월 동안 벌써 대여섯 개 있어. 그러면 어떤 게 화랑이라는 걸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최근에 또 잘 나가는 이런 거 있죠? 미용기기 업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IPO였을까요? 아스테라시스 IPO 한다고 그러죠. 하나 나왔죠. 라메디텍 또 하나 나왔죠. IPO 한다고요. 두 개 나왔죠. APR 세 개 나왔죠. 네. 올해만 봤을 때 벌써 IPO 한 미용기기 업체가 어, 요까지 네 개 정도 기사가 나왔죠. 사모펀드 한번 쳐보겠습니다. 플래시스 하나 나왔죠. 하이로닉 하나 두 개 나왔죠. 까마리서치 세 개 나왔죠. 루트로닉 네 개 나왔죠. 에이시즈 메디칼 다섯 개 나왔죠? 한 6개월 만에 벌써 다섯 개 사모펀드한테 의료기기, 미용기기 업체들이 주인이 다 넘기는 거야. 물론 이거 파는 게 여기가 꼭지라서 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경영할 수가 없어. 또는 나 이거 상속 증여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안 생기네. 자녀가 없네. 또는 딸밖에 없는데 딸이 이미 출가 외인으로 나랑은 관계가 없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옛날에 잘 나갔던 조선 기자재 업체들 보겠습니다. 현대 힘스 하나 나왔죠? 현대 힘스예요. 현대 힘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보도자를 많이 낸 거예요. 현대 힘스밖에 없어요. IPO 쳐볼게요. 현대 힘스죠 또? IPO 열풍에도 부산 기업 상장 계획 없어. 상장 계획이 없을까요? 부산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 내가 나의 몸값이 한껏 부풀려졌을 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야 돈도 많이 벌고 자랑도 많이 할 수 있고 또는 임직원들한테 자부심도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있죠. 지금 제가 안다르하고 잭시믹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또는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산업 자체가 버블의 국면인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나 없나 하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어,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미용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상관에 IPO를 했거나 또는 사모펀드와 경영권 매각 또는 경영권 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대여섯 건 나와 있어요.
반면에 모바일 게임,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3, 4년에 한 건 정도? 한두 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기에는 그들도 유명한 산업이었어요. 제가 무조건 검색어 안 나올 거 같은 거를 찾은 게 아니고 분명히 유명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과 예전엔 아니었지만 지금 상당히 유명한 것. 예를 들어서 미용기기나 화장품 같은 경우가 또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기사가 없었을 거예요. 인기가 없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어, 또 다른 이제 클루드를 좀 이제 되짚어 보면 그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최소 한 3, 4배 이상 많게는 10배, 10배거 기업들이 하나씩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잘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얘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얘네 따라만 가도 있잖아. 야, 얘네가 10배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을 합산해 보세요. 그 업종에. 근데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산업 보고서를 막 낼 때 조심해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다 크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놔두고 전체 시가총액 뭐 2천조라고 해놓고 2천조 중에 가장 큰 게 삼성전자죠? 한 400조, 300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합쳐 반도체 합쳐서 한 400조 될 거고 뭐 자동차 뭐 끼케 하면 한 50조에서 100조 될 거고 LG, 엔솔 포함해서 한 50조에서 100조 뭐 2차전지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최소한 수십 조는 돼야 수십 조는 돼야 2천조 중에 1%가 20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건 말건 할 거 아닙니까?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은 그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 입김을 세게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500억, 1000억 뭐 끽하면 1조짜리를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열심히 쓰면 뭐해? 시가총액이 작은데. 근데 어떤 시기에 특정 시기에 가게 되면 그 합산하는 시가총액은 되게 작은데 그 업종 산업 보고서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모바일 게임도 그랬고요. 미용기기도 그랬고 조선 당연히 그랬었고요.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현재는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증권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 어떻게 벌어요? 매매 수수료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면, 산업의 시가총액이 크면 매매를 한두 번만 해도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시가총액이 작아도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아도 수수료 수입이 많잖아.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딴 사람들이 좋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나도 그래.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목표 수익률이 얼마지? 1년에 몇 퍼센트 벌려고 하지? 내 목표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10억을 달성하려면 20억을 달성하려면 내가 몇 년 동안 몇 퍼센트씩 해야 되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쫓고 있진 않나?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안에는 분명히 훨씬 더 큰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가면 되지. 굳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큰 코 다치는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드렸고요.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30분이나 떠들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야 되는데. 김정수님이 JYP 잘 나가네요 라고 하셨는데 JYP가 잘 나갈 리가 없는데 JYP 주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JYP가 잘 나간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니까 2달 텀으로 주식을 보시는 분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달 만에 야 4만 원에서 6만 원 50% 올랐어? 2달 만에 50%?
1년에 2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규 분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수익률을 보는 거다. 이거를 저는 1년 단위로 안 봅니다. 최소 3년, 5년 단위로 보는데 지금 구글에는 5년밖에 없어요. 5년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6만 원이니까 요때 2023년 어, 거의 2년이죠. 1년 10개월 동안 똔똔이에요. 견딜 수 있나요? 그런 사람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런 사람이 이런 수익률을 먹는 거고, 이럴 때 보세요. 이럴 때,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2023년 6월에서 7월. 근데 이때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엔터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한 끼케야 10개 미만이야. 가장 큰 게 이제 하이브, SM, JYP, YG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짜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끼케야 한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IPO를 갑자기 한다라든지 사모펀드 인수된 이런 일은 없지. 그래서 뉴스 기사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때 2023년에 이 회사들 합산 시가총액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2조 3천억이잖아요. 2조 3천억인데 이때가 2배였으니까 거의 5조 됐어요. 5조. 그리고 SM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5조, YG 좀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비슷하고 5조. 그리고 15조. 하이브 15조라 쳐보자. 그럼 30조예요. 엔터 전체 시가총액이 3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 2%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시가총액 합산이 근데 그 당시에 아마도 모든 증권사에서 엔터 담당 애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K-팝이 어쩌고 BTS가 어쩌고 블랙핑크가 어쩌고 스트레이트 키즈가 어쩌고 막 분석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나요? 제가 그때 여기 가면 나올걸요? 이렇게 적을까요? 2021년 SM 주식 다 팔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2021년 10월 SM 주식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나? 이때입니다. 이때. 7만 원. 제가 2만 원, 3만 원에 사가지고 7, 8만 원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주식이 10만 원 갔어. 10만 원. 그때 카카오랑 싸우고 하이브랑 싸우면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때 난리 났었지 아주. 이게 뭐 20만 원을 가네, 무슨 영업이익이 4배가 되네, 뭐 지배구조가 어떻네, 카카오랑 뭐 하면 하이브랑 뭐 합치 막 했잖아요. 나는 그거 모르겠다. 나는 이미 7, 8만 원에 팔았고, 아니, 6, 7만 원에 팔았고, 이게 10만 원 됐는데 50%더 올랐는데 나는 배 아프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제가 판 가격이랑 똑같죠, 거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SM이 물론 그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갔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근데 안 됐잖아. 안 됐을 때를 생각하는 거라니까, 투자는. 잘 될 것만 생각하면 누가 못 얘기해요. 근데 안 됐을 때도 안 잃을 수 있나? 근데 주가가 반토막 나버리면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본전 되는데. 한 3, 4, 5년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못 버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네, 이지은 님이 기본적으로 장사 잘 되면 팔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장사 잘 되면 가게 안 내놔요. 내가 바쁘더라도 매니저를 쓰면 썼지 가게를 팔질 않습니다.